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영 동안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잠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로 대정부 질문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의사진행이 됐으면 하는데요. 국회법은 발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104조에 의하면 대정부 질문을 제외하고 의원의 발언 시간을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을 게재하는데 조금 전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시는 거 보시다시피 시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제 옆에도 벌써 12분 10초가 지나고 있는데요. 만료된 이후에는 마이크가 꺼집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을 조정해서 그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제1야당 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당초 국회법에 예정된 시간을 초과했는데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고 또 꽤나 장시간으로 이어졌던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104조 제2항에 의하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우리 정기국회에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면책특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 정보를 이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점검하고 그 내용들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함께 정기국회 일정들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췄다는 혐의로 구속된 활동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 캠프 특보단 전력을 많이들 문제 삼고 계신데요. 제 기억으로 지금 구속영장에 보면은 문재인 투쟁 지령을 받았다, 퇴진 운동도 진행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는 아마 그런 공세를 그만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간이 꽤 지나서 그 뉴스가 묻혀지면서 다시 이 장에서도 정기국회 장에서도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는 게 또 씁쓸합니다. 거듭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그 후보, 여당의 한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이 사드 철수였다 하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 우리가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교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네, 올해 1월 말입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문제, 그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칭했던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국내외로 파문이 있었고요. 한국학 전문가인 마크 피터슨 교수를 필두로 해서 많은 외국 전문가들도 그 논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램지오 교수 논문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외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직간접적으로라도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을 통해서라도. 저희 나름대로 관련 연구기관 또는 그 한국 문제 전문가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잘못된 이 문제에 관한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고 또 아주 심각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고 이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은 그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또 국제기구의 그 조사 등으로 확실히 입증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이런 그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이 영향력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시각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램지 교수는 이미 30년 전에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이번에 논문은 그것을 91년도의 논문 요약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왜 발표를 했을까요? 단순히 학술적인 탐구와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본래적 의미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학술 논문이 이렇게 철회되지 않은 채로 계속 등재돼 있다면 다음 이후의 학술 논문에 계속 인용이 됩니다. 결국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아카데미 학술 영역 진입에 성공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램지우 교수와 그와 유사한 학계의 최종, 일본계 학계의 최종 목표였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두 교수의 문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태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른 학자들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네, 제이슨 모공 교수,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반성하고 일본을 배워야 한다라는 논문 저서네요.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칭하면서 편견에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와이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조지 아키타 박사, 브랜드 팔모공수의 공저 한국의 일본 식민지 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책에서도 식민지 정책을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한 방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소속 치즈코 앨런 박사를 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력을 보면 일본 우익단체 일본 전략연구포럼 발간 잡지에 위안부 피해를 계속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썼었고요. 그리고 산케이 영문판 저널 재팬포워드 보니까 반일 종족주의 서평을 통해 가지고 전시 강제 동원에 관한 거짓말이 한국에 대중화돼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요. 기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즈코 앨런 박사의 책을 봤습니다. 한국사의 표지 PPT 저와 같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형성이라고 돼 있는데 기원부터 현재까지 다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램지오 교수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내용들로 결국은 합리적 계약이 있었다라는 취지고 한국의 빈곤과 가부장제의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혹시 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떻게 아시나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그런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저희가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피해자에 대한 추모 교육이라든지 또는 국내외 연구 강화 이러한 노력도 계속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이 책과 관련해서 이 내용 숙지는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나 대응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관련 공간에서 현지 연구기관 등을 계속 접촉해서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한 시정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총리님, 외교부 장관님께 물었던 내용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외교부에서는 부처에서는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관님께 안 여쭙고 총리님께 여쭤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치즈코 앨런 박사에 대해서 대응하고 조치하는 것은커녕 사실 우리 정부에서 진행한 사업과 연구에 여러 차례 참석해 오도록 했었고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세계 한국학대회에 2차례나 참여도 했고요. 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하는 인문정책 연구사업 연구과제에 선정돼서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소속의 코디네이터인데요. 외교부 KF가 93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국학 진흥을 위한 다른 지원을 통해서 외교적 역량들을 동원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이런 대응은 고사하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이런 지속적인 재원 자체가 그 스피커의 힘을 키워서 국제 여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 좀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좀 아직까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 하와이대 한국화센터에 대한 건 아마 센터 자체에 대한 우리 이제 장기 지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지스코 알렌 박사라는 사람 이분 개인에 대한 지원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 학자가 학자로서 최근 한국과 일본의 이 여러 가지 근대사에 있어서 이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비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현실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 아까 야마도하고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백제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연구 논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도 또 다른 형태의 역사적인 학술 연구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학자의 어떤 그런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어렵게 하는 이런 지원에 바로 이런 거구적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계속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런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파악과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단순히 한국학센터 소속으로 코디네이터 맡고 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이전에도 조지 아키타 박사 같은 경우도 아시아대 아시아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와이대가 한국과 아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학자들, 관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어떤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지원과 연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요즘에는 관계부처, 특히 또 우리들의 싱크탱크에 노릇을 할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달라.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와이 대학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귀한 창구 역할도 하지만 또 하와이 대학 자체가 워낙 또 과거 일본 역사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현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일일이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없고 정부가 해 주어야 할 텐데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 얼마 전 76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이며 남북이 공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시아 전체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장관께서 8월 달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하나로 평화유딜이라는 명명의 제안을 하셨는데요. 관련된 내용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 구상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 이전에 있었던 평화 경제 그 실행 전략의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모델을 좀 구체화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제가 평화 뉴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과 자원의
분야에 있었던 어떤 경제 협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판 뉴딜 이런 부분들을 전 한반도 차원으로 확산하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좀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종전에는 기후 환경 분야에 있어 가지고 산림 협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분야로까지 확대해서 탄소 중립과 같은 이런 영역들도 이 한반도 모델 또 평화 뉴딜 이런 과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하고 또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국 경제도 결국 성장률, 저성장 시대가 됐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도 밝지는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평화 경제가 또 선순환되는 구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최근에 평화 경제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직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평화 경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면 0.5%에서 1%까지 지금의 한국 경제 성장률 외에도 추가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고 대개 한 12만 개, 13만 개 정도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추가로 창출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도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 그리고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그 위협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더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으로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이 관광객이 수요를 줄이고 있고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한국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거하는 데도 우리의 노력은 중요할 것 같고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국면이 반복되더라도 꾸준한 노력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후속적으로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기복과 상관없이 정책을 추진한 의사와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통일부로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급선무 이런 과제들이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각 분야별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이런 대화들도 진척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각종 합의들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본격화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당면한 과제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컨대 동시적 상응 조치로서 제재 문제가 좀 더 유연화되고 완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당장 남북 간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의 과제들로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 협력 또 식량과 비료 등의 민생 협력 이런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 이런 과제들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비핵화 협상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과제로 가지고 있었던 철도 도로 등의 비상업용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라든가 또 그런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관광 이런 것들을 재개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고 협상의 본 궤도에 진입하는 이런 과정이 되면 제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6가지 정도의 분야들, 금융이라든가 석탄, 철강, 섬유, 노동력, 정제유 이런 문제들도 함께 풀어주면서 한반도가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완전한 본궤도로 진입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로 진입하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면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의 모멘텀이 생길 때만 통일부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법적 제도적 노력들은 일상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떡줄 사람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 켠다라는 일각의 비판은 사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네. 화해의 순간 대화의 무드를 리드하는 것도 통일부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오면서 통일국민협약 얼마 전 마무리해서 권고안을 정부가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수 시민 단체도 포함해서 7대 종단이 모두 참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개요 추진 경과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던 이런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 진보적인 그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시민운동 단체 그리고 보수적인 시민운동 단체까지 총 망라되었고요. 약 한 700-800개 이상의 그런 그 시민단체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어떤 종단, 종교, 신앙을 가진 이런 분들도 전부 참여하셔서 말 그대로 그 국민들 스스로가, 시민들 스스로가 통일 정책과 관련한 주요한 어떤 그 합의,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이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4년 동안 약 6천여 명의 연인원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아주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국민들한테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이런 과정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서 조금 그런 기회를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코로나 상황이 좀 가라앉고 그러면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초월해서 다 모셔서 그런 함께 토론하고 또 심화하는 이런 과정도 밟아보려고 하고, 또 국민들께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랜덤으로 이렇게 선발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도 참여해서 더 심화시키고 수기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잠깐이지만 다큐멘터리로 이 과정이 방송에서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60여의 연인원 6천여 명, 그리고 마지막에 공론화 과정에서도 20여의 그리고 또 꽤 많은 인원, 연인원이 또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함께 권고안을 또 마련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권고안들 내용을 보니까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상, 한반도의 미래상이 있고 실현 과정과 방법이 있고 또 정부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국회에 대한 요구들이 국민들이 모두가 참여한 보수, 진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된 안이 있더라고요. 정부와 통일부에 요청한 안 가운데서 후속 조치 계획 중인 것들이 있으면 특기할 만한 것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통일부로서는 이번 통일국민협약의 그 도출 과정에서 이게 사회적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또 초정파적인 합의안 이런 것들이 도출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과 관의 관계에 있어서 민이 주도하고 관은 지원하는 새로운 가버넌스의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러한 사회적 대화, 사회적 협의, 사회적 합의 이런 정신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일종의 사회정책 플랫폼과 같은 이런 분야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또 재정적인 이런 안정적 뒷받침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에 그 협조를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부의 권고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니까 상설기구와 다양한 창구를 상시화, 그리고 소통 창구를 다양화할 것,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 등등 구체적인 정부에 대한 주문이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문단 하나하나마다 녹아있는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 그 무게감 잘 파악하셔서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결과로 이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17개의 그 실천 조항이나 또 뭐 29개 달하는 그런 권고안들 이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권고안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이 소외되었다, 소수 정치인만의 전밀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 사항을 제가 간단히 읽으면서 정말 젖스로 다짐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 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 철도 연결로 세계 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 간 인도 지원 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 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 통일에 모범이 된다. 저도 생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